요즘 우리 가원이는 내가 딱 와서 채점을 하려고 했더니 알아서 자체 채점까지 다 해놓은 것 같아. 어? 자체 채점까지. 오, 녹화되네. 자, 오늘 이 시간에 벡터를 만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봐봐. 오늘 이 시간에 벡터 들어가고 다음 시간이 지금 우리가 2차 곡선을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이 벡터의 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다음 시간에는 벡터가 뭐냐면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위치 벡터가 점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딱 배우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도형의 방정식을 전부 다 이제 벡터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끝나면 다음 주가 딱 끝나면 그 다음 주는 이제 2차 곡선 끝나고 벡터가 끝났듯이 벡터가 2차 곡선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단원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공간 도형하고 공간 좌표, 이제 공간을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부분은 벡터에 비해서 조금 덜 어려워하지 않겠느냐. 근데 공간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갑니다. 자, 나와봐. 처음에는 최대한 마스크를 써보고. 너 벗었다? 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만 벗을. 내 함부로 벗으면 안 되는데 나. 나는 작년부터 마스크 정말 쓰기 싫었어. 작년도 쓰기 싫고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갈까? 재작년도 그러고. 그래서 재작년에는 제가 마스크 코로나 초창기에 있을 때 작년 재작년 그 년도 2월 21일 날인가 코로나가 첫 시작해가지고 학원이 쉬었거든요. 그때 계약하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와서 수업을 하는데 정말 마스크 하는데 막 용기 차고 못 차고 해서 내가 3학년 수업을 하다가 정말 싫더라고. 그냥 마스크를 벗었어. 근데 얘가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야. 엄마가 항의 전화 온 거야. 근데 내가 뭔 말을 하겠니? 잘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최대한 쓰겠습니다. 아니 다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쓰겠다고요? 어머님 말하다 보면 그래요. 그랬더니 바로 학원을 그만뒀어. 근데 내가 그 친구들이 다니니까 봤거든? 에? 그게 결국에 안 됐어. 그때가 수업이 미적분 수업이었거든. 근데 그것을, 수업을 하다 보면 마스크 쓰면 정말 힘들어요. 말이 푹푹 안 나가니까. 근데 이제 마스크를 했으니까 벗어버려요. 자, 앞전 시간의 내용 한번 봐봐. 지원아. 앞전 시간에 지원이 영상 봤지? 그리고 우리 윤우도 영상 볼 수밖에 없었어. 봤을 기를 꼭 바라고요. 자,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걸 짤막하게 1분 안에 정리하면 자, 처음에는 우리가 벡터에 뭐가 되냐면 벡터를 딱 표현해 놓고서 자, 벡터를 표현해 놓고서 위치 벡터를 배웠습니다. 위치 벡터를 배우는 주 목적은 벡터를 평면에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벡터의 모든 시점을 원점으로 모아놓은 벡터가 위치 벡터가 되고 그 위치 벡터가 딱 등장을 하면 위치 벡터라는 것은 벡터의 시점이 모두 원점이니까 시점은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위치 벡터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응하는 종점 A가 하나 있고 또 그 점 A를 종점으로 가지고 있는 위치 벡터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벡터하고 위치 벡터와 점은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즉 위치 벡터가 점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 자체가 점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면에서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 벡터를 우리가 위치 벡터로 바꿔내봤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벡터를 평면에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자, 평면에 가지고 들어갔을 때 거기서 등장하는 식이 뭔가 그리고 그걸 연산하는 방법을 1교시 때 배우고 2교시 때는 새로운 내용 벡터의 내적을 배워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다음 시간에 도형의 방정식을 작성하러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시간이 내용 자체가 자, 벡터의 성분입니다.
벡터의 성분. 용어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무엇을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의 평면이 있을 때 이 평면에서 자, 위치 벡터 A 벡터가 있습니다. 하나의 위치 벡터가 있다면 자, 그 벡터를 뭐라고 하자? A 벡터라고 하자. 자, 하나의 위치 벡터 A 벡터가 있으면 벡터는 시점이 무조건 원점이 되니까 위치 벡터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벡터에 종점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종점을 뭐라고 이야기하자? A라고 하자. 자, 그때 만약에 종점을 A라고 했을 때 평면이니까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에서 용어를 쓰면 좌표가 나오겠죠. 그치? 자, 이건 X좌표가 되고 얘는 Y좌표가 됩니다. 근데 벡터에서는 이 좌표를 평면에서 배웠던 이 X좌표를 뭐라고 하냐면 용어를 바꿔요. X성분이다. 그리고 이 Y좌표를 뭐라고 하자? Y성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소단어는 지금 벡터의 성분이라는 것은 평면에서의 XY 좌표를 X성분, Y성분 용어만 바꿔줍니다. 지금.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위치 벡터가 주어지면 그때 점이 X좌표하고 Y좌표가 주어지는데 그때 X좌표를 X성분, Y좌표를 뭐라고 하자? Y성분이라고 하자. 그래서 성분의 용어 정의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우는 하나의 벡터가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이와 같이 평면이 있을 때 X축 방향으로 자, 얼마가 되냐면 크기가 1입니다. 크기가 1인 벡터는 무슨 벡터야? 단위 벡터야. 알겠지? 0벡터라는 것은 크기가 0인 벡터,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고 단위 벡터라는 것은 단위 벡터의 정의는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이 벡터가 무슨 벡터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원 벡터라고 합니다. 자, 이원 벡터라고 하고 그때 성분으로 나타내주면 그때 성분은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크기가 얼마? 1인 이 단위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 E2 벡터. 자, 이걸 E2 벡터라고 하고 E2 벡터의 성분은 크기가 1이니까 성분, 즉 좌표의 값은 얼마가 된다? 0,1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다른 내용이 아니라 위치 벡터가 주어지면 좌표가 주어지는데 그 좌표를 성분으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X축 방향으로의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이온 벡터, Y축으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E2 벡터라고 이온 벡터와 E2 벡터가 다시 용어 설명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만약에 주어졌을 때 이 벡터를 뭐 해보자? 연산을 해보자. 근데 벡터에서 연산이 가능한 것은 사치 연산 중에서 크기만 가지고 있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가능한데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벡터의 연산은 덧셈과 뺄셈밖에 못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벡터가 이제 평면에 들어갔을 때 이 벡터의 사칙 연산을 들어가는데 자, 사칙 연산을 들어가기 전에 자, A 벡터의 성분을 내가 A1, A2라고 놓고 자, B 벡터의 성분을 B1과 B2라고 하자. 자, 여기에서 만약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자, 벡터의 절대값이 씌워졌습니다.
벡터의 절대값은 시점과 종점 사이의 거리야. 맞죠? 시점과 종점 사이의 거리인데 시점이 원점으로 잡혀져 있어. 그래서 이 벡터의 절대값은 성분이 주어졌을 때 벡터의 절대값은 원점에서 이 종점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이때 A 벡터의 절대값은 A1의 제곱 플러스 얼마 A2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A 벡터하고 B 벡터가 만약에 주어졌을 때 그 벡터의 사측 연산 중에서 덧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벡터를 만약에 더하여라. 벡터를 만약에 위치 벡터를 더하라는 것은 점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점 A하고 점 B가 있다면 이 두 점을 더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분 A1과 B1을 더해주고 A2하고 B2를 더해준 이 합이 뭘 의미한다? 벡터의 덧셈의 결과가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말 뜻이죠. A 벡터의 성분이 만약에 1,2가 되고 B 벡터의 성분이 2,3이라고 하자. A 벡터하고 B 벡터를 만약에 더하여라. 더하면은 평행사변형의 제4의 꼭지점이 돼서 이 벡터가 됩니다. 이 벡터란 말은 뭐냐면 이 벡터를 다시 시점을 A 벡터의 종점에다 일치하면 이 벡터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X좌표는 X좌표끼리 더해주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해주면 벡터의 합을 나타내 준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자, 벡터를 만약에 벡터를 빼라는 이야기는 대응하는 성분을 빼주면 돼서 A1에서 B1을 빼주고 A2에서 B2의 값을 빼주면 벡터의 덧셈과 뺄셈. 그렇지? 이제 벡터를 더하여라. 성분끼리 더해주고 벡터를 빼라. 성분끼리 뭐하자? 빼라. 자, 그리고 나서 벡터 앞에 실수가 곱해져 있다. 벡터 앞에 실수가 곱해져 있다. A 벡터의 성분이 1,2다. 얼마야? 3을 곱해라. 그럼 A 벡터를 3배 하라겠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죠? 그때는 이 벡터의 성분을 전부 다 성분에다가 3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벡터 앞에 실수가 곱해졌으면 성분의 값을 모두 뭐 해준다? K배 해준다. KA1, KA2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자, 두 개의 벡터, A 벡터하고 B 벡터가 서로 같다. 자, 벡터가 만약에 같다.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벡터가 같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가 같다? 점이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점이 같으니까 대응하는 성분 A1은 B1하고 같고 A2는 B2하고 같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아마 1, 2, 3, 4, 5번을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 암기해야 할 것은 여섯 번째야. 1, 2, 3, 4, 5번은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벡터가 평행하다. 자, 두 벡터가 평행하다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식은 뭐가 있을까? 자, 앞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자,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합니다. 자, 벡터가 평행하다는 말은 뭘 의미한다?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맞아요? 벡터가 평행하면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지원이 이 말뜻 이해돼 안 돼? 강의에 의해서 대답하는 거야? 네? 잘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네, 기억 안 나는데 기억 나죠?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벡터가 만약에 평행하다. 자,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자, 간격을 제가 1, 2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자, 이 벡터가 만약에 A 벡터가 되면 B 벡터는 두 벡터는 일직선 위에 있으면 평행하다고 합니다. 자, B 벡터가 이렇게 있어도 두 벡터는 평행하고 이렇게 있어도 벡터는 평행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B 벡터는 A 벡터하고 방향이 같으면서 길이가 두 배니까 2A 벡터가 되는 거고, 이렇게 B 벡터가 주어졌으면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길이가 두 배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벡터, A 벡터하고 B 벡터가 평행하면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성분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보면 A 벡터하고 B 벡터가 평행하면 자, A 벡터는 자, B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됐나? 자, 그러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식이 과연 뭐가 있을까? A 벡터의 성분의 값은 A1, A2가 되고 우변의 얼마 t에다가 B 벡터의 성분은 B1, B2야. 자, 우변을 정리하면 TB1, TB2가 되는 거고, 자, 벡터가 서로 같다는 것은 몇 번에 의해서? 5번에 의해서 대응하는 성분끼리 서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A1의 값 자체가 TB1하고 같고 A2의 값 자체가 TB2하고 일치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서 제가 T값 찾아볼 거예요. T는 얼마야? B1분의 A1이 되겠죠? 여기서 T는 얼마야? B2분의 A2가 되겠지? 그지? 근데 이것도 T의 값이고 이것도 T의 값이니까 이 두 개가 뭐한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할 것은 어떤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벡터가 평행하면 벡터는 대응하는 성분의 B가 같을 것이다. B1분의 A1은 B2분의 A2하고 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걸 바꿔도 상관없어요. 바꿨다는 말은 T가 여기에 붙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야. 말든 이해되니?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면 대응하는 성분이 똑같다. A1분의 얼마 B1, A2분의 B2.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합니다.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은 대응하는 성분의 B가 같습니다. 말든 이해됐나? 벡터의 자, 평행 조건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칠판 한번 봐봐. 자, 어떤 만약에 하나의 벡터가 3,4라고 하자. 자, 이와 같은 만약에 하나의 벡터가 있다면 이 벡터를 단위 벡터를 써서 한번 나타내 보자. 그렇지? 자, 단위 벡터를 써서 나타내면 3,4야. 이 3,4는 뭘 의미하지? 3,3배 1,0과 4배 0,1의 값하고 똑같네요. 이거 앞에 계산하면 얼마야? 3,0이지? 뒤에 거 계산하면 0,4지? 두 개 더하면 3,4가 나오죠? 그래서 3,4라는 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자, 앞에 얼마? 3에다가 1,0이야? 1,0은 무슨 벡터입니까? 이원 벡터. 그래서 3배에 이건 이원 벡터가 되고 뒤에 거는 4배에 0,1은 보라색 E2 벡터가 돼서 이렇게 벡터가 단위 벡터로 표현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만약에 하나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를 단위 벡터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벡터가 만약에 성분이 주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단위 벡터로 표현됐으면 A 벡터는 성분의 값이 3, 이건 X값이니까
3,4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바로 아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B벡터의 성분이 자, 2, 얼마?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주호야, 단위 벡터로 한번 바꿔봐. 얼마? 200 이온 벡터 마이너스 얼마? 2, 벡터.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연습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벡터가 2배의 이온 벡터 플러스 3배의 2, 벡터가 주어져 있다. 네, 이 벡터의 성분은 2, 3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벡터가 단위 벡터로 표현되면 성분의 값도 읽어야 하고 하나의 벡터를 단위 벡터로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 방법을 써서 바로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A 벡터의 성분의 값이 3,4야. 아, 단위 벡터로 표현해주면 3 곱하기 이온 벡터 플러스 4 곱하기 2, 벡터가 될 것이다. 알겠지? 그리고 벡터의 성분이 단위 벡터로 주어지면 성분의 값은 2, 얼마다 4다라고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벡터의 성분의 용어는 금방 제가 별표했듯이 자, 6번 내용만 주의해 주시면 그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봐서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벡터의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시간은 아닙니다. 두 번째 시간이 좀 어려울 거예요. 자, 바로 한번 같이 한번 봐보자. 23번과 24번과 25번은 말로 하고 후다닥 지나가면 됩니다. 자, 민서야, 23번에 1번 A 벡터가 단위 벡터로 표현됐네요. 성분 한번 불러봐. A 벡터는 성분이 얼마까? 2,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치? 윤호야, B 벡터 불러봐. 두 번째. 마이너스 3,7. 지원아, C 벡터 0,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 24번은 이제 반대로 하나의 벡터가 있다면 단위 벡터로 한번 나타내봐라. 자, 단위 벡터로. 자, 가온아 1번 A 벡터를 단위 벡터로 바로 바꿔 말로 얼마? 가온아. 자, 24번에 1번에 A 벡터의 성분이 2,3 나왔지? 2,3을 단위 벡터, 이온 벡터와 2, 벡터로 바꿔달라는 거야. 얼마? 자, 벡터가 하나의 성분이 주어졌을 때 단위 벡터로 바꾸려면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이건 3 곱하기 이온 벡터 플러스 4 곱하기 2, 벡터. 됐나? 자, 그러면 24번에 1번 A 벡터를 단위 벡터로 한번 바꿔봐. 어떤 벡터야? 2 곱하기 이온 벡터 플러스 3 곱하기 2, 벡터. B 벡터 바꿔보세요. 4 곱하기 이온 벡터. C 벡터 바꿔보세요. 3 곱하기 이온 벡터 마이너스 2 곱하기 2, 벡터. 자, 2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연아. 자, 벡터의 크기를 구하여라. 벡터의 크기는 벡터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게 크기야. 그럼 그 벡터의 크기는 원점에서 벡터의 종점까지 거리. 알겠죠? 자, 그러면 1번은 크기 얼마다? 2번은 5.
알았죠?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너희들이 처음 배워서 선생님이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연산을 이제, 자, 얘들아, 여기 봐봐. 벡터가 평면에 이제 들어갔어요. 알겠죠? 벡터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했던 덧셈 뺄셈을 위치 벡터에서, 자, 성분으로 바꿔서 다시 연습을 하는 겁니다. 1교시 수업이. 자, 그러면 29번에 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 벡터의 성분이 3,2고 B 벡터의 성분이 자, 4,-1이 됐다고 하자. 이때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 벡터를 구하여라. 2에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그 다음에 우변이 X 벡터 플러스 A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벡터. 자, 앞전에 배웠던 걸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됩니다. 벡터는, 자, 영벡터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동원이 존재하는 거고, 역벡터가 존재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한동원과 여원이 존재해서 벡터는 문자 취급을 받아가지고 뭐가 된다? 벡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X라고 생각하고, A 벡터는 A라고 생각하고 B 벡터는 B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X 벡터를 구하여라. 에이, 그냥 X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아. 2X에서 X 빼니까 X가 되고, 모든 항의 값은 2항해 버리면 마이너스 2a야. 넘어가면 3a, 뒤에 마이너스 3b가 돼서 이렇게 x 벡터가 정리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분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정리하면 300 a 벡터 마이너스 얼마 b 벡터. 자, 정리하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성분끼리 빼니까 마이너스 1,3이 돼서 x 벡터의 값을 성분으로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3,2가 될 것이다. 말뜻 알겠어요? 벡터가 이제 점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연습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자,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A 벡터의 성분이 2, 마이너스 5고, 자, B 벡터의 성분, 자, B 벡터의 성분이 마이너스 4,1이고, C 벡터의 성분이, B 벡터의 성분이 3, 마이너스 2고, 자, C 벡터의 성분이 얼마 나왔냐면 마이너스 4,1 나왔다. 이때 다음 벡터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3배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플러스 C 벡터 마이너스 2배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 C 벡터. 자, 이 벡터를 그냥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빈아, 이것을 내가 이 벡터의 값을 내가 x 벡터라고 한다면 문제는 x 벡터의 값인 우변에 있는 벡터를 정리하세요. 자, 문자 취급 받아가지고 x 벡터를 정리하면, 자, 3a에서 2a 빼면 a, 마이너스 6b에서 플러스 2b를 한다면 마이너스 4b, 3c에서 4c를 빼면 마이너스 c가 돼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들이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집어넣어서 연산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A라는 점의 값은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에 B 벡터를 4배 해주세요. 12, 마이너스 8 C 벡터를 빼주세요. 마이너스 4,1. 그래서 자, 벡터의 연산은 덧셈과 뺄셈은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계산하자.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에서 6을 더하니까 얼마?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6이고 y성분 마이너스 5에서 8 더하면 3에서 1 빼니까 2가 돼서 이때 이 벡터를 연산하는 점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벡터를 연산해 준다면 그렇게 큰 어려운 내용은 아니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쪽 한번 보냐면 30번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벡터의 값 자체가 A 벡터와 B 벡터가 주어졌을 때 여기도 용어 설명입니다. 자, 벡터의 성분이 나와 있다. 벡터의 성분이 나와 있는데 뭘 씌워놨습니까? 절대값을 씌웠죠. 그치? 내 절대값을 연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성분의 값 자체가 A 벡터가 마이너스 1,2고 B 벡터의 성분이 3,4가 됩니다. 자, 그런데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0에서 2까지였을 때, 자, 다음과 같은 벡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t a 벡터 플러스 얼마 b 벡터. 얘들아, 자, 이 벡터의 절대값을 씌우세요. 자, 이 벡터의 절대값을 씌워서 이 벡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 문제는 뭘 연습시키냐면 요거 지금 연습시키고 있는 거야. 그치? 자, 벡터의 절대값은 원점에서 그 벡터의 종점까지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벡터의 절대값은 요 벡터의 성분을 읽어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 성분의 값을 읽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t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우리가 직접 찾으러 가야 합니다. 자, a 벡터의 성분에다가 마이너스 t를 곱하면 t, 마이너스 2t가 되고 b 벡터의 성분이 3,4가 돼서 결국 파란색에 나와 있는 벡터는 t 플러스 3, 마이너스 2t 플러스 4를 의미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성분의 값이 나왔는데 문제는 자, 요 벡터의 절대값을 구해야 해. 자, 벡터의 절대값을 직접 찾으러 가면 자, 마이너스 ta 벡터 플러스 얼마 b 벡터. 이 벡터의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이 벡터의 절대값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의 값이니까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들어가면 t 플러스 얼마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t 플러스 4의 제곱이 돼서 이 식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식하고 이제 똑같지. 정리하면 5t의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얼마? 16t. 그러면 마이너스 10t. 상수항이 얼마? 25가 돼서 이 벡터의 절대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결국 근호 안에 있는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자, 얘는 내가 정리하면 얼마가 되냐면 5에 자, t 마이너스 얼마 1의 제곱이어서 그 다음에 상수항이 얼마 22 이렇게 더해지겠네요. 됐나? 그랬을 때 여배를 이쪽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면 꼭지점의 t의 좌표가 얼마 1인데 내가 생각하는 제한 변역이 0에서 2야. 자, 0에서 2면 1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이 범위가 돼서 0일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0을 집어넣으면 얼마? 25. 자, 1을 집어넣으면 최소가 돼서 1을 집어넣으면 최소가 20이 돼서 이 벡터의 절대값의 최대값은 근호 안의 값이 25가 되니까 최대값은 얼마? 5가 되고, 알겠지? 최소값은 근호 안의 최소가 20이 돼서 2루트 5가 최소가 될 것이다. 말씀 이해됐나? 그래서 벡터의 절대값이 씌워졌으면 반드시 원점에서 중점까지 그구리를 사용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문제들은 같은 문제니까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한번 보냐면 34번 문제. 이 단어는 엄청 빨리 나가야 할 단어입니다. 자, 이 문제는 벡터의 상등을 지금 연습시키는 문제야. A 벡터와 B 벡터와 C 벡터가 주어졌습니다. A 벡터의 잡성분이 마이너스 2,1이고, 자, B 벡터의 성분이 3,4고, C 벡터의 성분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때 벡터가 좌변에 있는 벡터와 우변에 있는 벡터가 서로 같다고 한다.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하여라? K와 L을 구하여라. 이 문제는 벡터의 상등을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때 K하고 L을 구하기 위해서 좌변과 우변 벡터를 이제 찾아내면 돼. 자, C 벡터는 성분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가 되고, 얘들아 바로 한번 계산하자. 자, 제가 우변에 있는 벡터 A 벡터에다 K를 곱하고 B 벡터에다 L을 곱하면 X 성분은 마이너스 얼마 2K 플러스 얼마 3L이 될 것이고, Y의 성분은 얼마가 된다? K 플러스 얼마다? 4L로 이렇게 바뀌어지겠다. 주어야 이렇게 바뀌어지겠니? 그러면 이때 노란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가 똑같다. 벡터가 똑같으면 대응하는 성분의 비가 같다. 성분이 같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3L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되고, K 플러스 얼마냐면 4L은 뭐하고 같다? 마이너스 5하고 같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만 풀면 K와 L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35번 내용을 한번 봐본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BC하고 ABC가 있는데, 이때 AB 벡터와 CD 벡터가 서로 같다고 한다. 자, 이걸 만족하는 점 D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성분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35번 문제는 점 A가 성분의 값이, 자, 좌표가 3,2고 점 B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 0입니다. 자, 이때 문제는 뭘 구하여라? AB 벡터와 CD 벡터가 같다고 한다. 이때 점 D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제가 만약에 점을 구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D점을 모르니까 뭐라고 놓자? X, Y라고 하자. 됐죠? X, Y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문제에서 식을 꺼내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 점들을 이용하려면 당연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점들을 이용하려면 그 점이 위치 벡터로 표현돼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위치 벡터로 바꿉니다. 자, 위치 벡터로 바꾸면 시점을 5로 잡아서 빼달라는 거야.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그리고 우변은 OD 벡터 마이너스 얼마 OC 벡터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다음에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바로 이 연두를 안 적고요. B에서 A를 빼러 갑니다. 알겠죠? 근데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이 벡터를 좀 적어주는 겁니다. 자,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라. B에서 A를 빼면 자, X 성분은 마이너스 2, Y 성분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우변에 있는 벡터 OD에서 OC 벡터를 빼면 X 성분끼리 빼면 얼마? X 플러스 2가 되고 Y 성분끼리 빼면 Y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의 상등에 의하여 좌변과 우변이 같은 벡터니까 X는 마이너스 4가 되고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점이 될 것이다. 오케이? 자, 윤호야, 무슨 말 뜻인지 이해돼? 우리 지원이는, 우리 민서는, 자, 그 다음에 36번. 자, 36번에 자,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습니다. 바로 말로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암산 들어간다. 36번. A 벡터의 성분과 B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가 서로 같다고 한다. X하고 Y 값을 구해라. 말로 하자. X 플러스 2는 뭐하고 같아? 2 마이너스 Y하고 같겠죠. 그리고 2Y 마이너스 3은 X 플러스 3하고 같은 값을 갖겠네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면 정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자, 얘들아, 그래도 이 단원에서 아무리 선생님이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자, 빨리 나간다고 해도 어느 이 단원, 소단원인데 이 단원에서 그래도 중요한 문제들은 있겠죠? 자, 그 문제가 몇 번이냐면 39번과 40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벡터 문제들은요, 한 번씩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자, 39번 문제 한번 갑니다. 39번은요,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할 문제가 됩니다. 자, A 벡터의 성분의 값이 A 벡터의 성분이 4,4가 되고 자, B 벡터의 성분이 2, 마이너스 1 자, C 벡터의 성분이 마이너스 1,5 나왔습니다. 문제는 A 벡터 플러스 K의 B 벡터와 자, 이 벡터와 C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자, 앞에 있는 이 벡터하고 C 마이너스 A 벡터 두 벡터가 있습니다. 두 벡터가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평행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벡터가 만약에 평행하다 요 내용이에요. 벡터가 평행하면 대응하는 성분의 B가 서로 같을 것이다. 알겠지? 우리가 이걸 쓰는 거다. 두 벡터가 평행하면 A1분의 B와 A2분의 B2가 같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이 벡터 찾으러 갑니다. 자, A 벡터 플러스 얼마 K의 B 벡터 바로 한번 더 해보자. 자, 이 점에서 K를 곱해서 더하니까 4 플러스 얼마? 2K Y 성분은 얼마? 4 마이너스 K 자, C 벡터 마이너스 얼마? A 벡터 이 벡터를 정리하면
자, C벡타의 성분에서 A벡타의 성분을 빼니까 마이너스 5,5에서 4를 빼면 얼마? 1 나올 것이다. 자, 얘가 여기 봐봐.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봐봐. 두 벡터가 만약에 평행하면 대응하는 성분의 비가 같은데 꼭 여기가 A1, B1, A2, B2가 아니야. 뒤집어줘도 상관없어. B1분의 A1, B2분의 A2도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합니다. 그러면 대응하는 성분의 비가 같으니까 이 비의 값이 서로 같습니다 하고 놔버리면 되겠죠. 됐어요? 이걸 A1이라고 놓고 이걸 B1이라고 놓으면 A1분의 B1, A2분의 B2가 서로 같을 것이다. 됐나? 그래서 대각선 곱해주면 자, 4 플러스 얼마? 2K는 뭐하고 같냐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얼마? 5K가 돼서 정리하면 3K가 24가 돼서 K의 값은 얼마가 된다? 8 나올 것이다.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 조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0번. 자, 40번은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5,1이고 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8이고 점 C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3,3 나왔습니다. 이때 자, PA 벡터, PB 벡터 플러스 PC 벡터의 이 합벡터의 절대값이 6 나왔다. 자,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P의 좌취를 읽어내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P가 어떤 도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P가 어떤 도형을 이루고 있다. 그럼 이거 한번 봐봐. P가 도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도형이라는 말은 XY 관계식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P가 도형을 이루고 있다. 자, 그래서 P의 점의 XY 관계식의 값을 찾으러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XY 관계식이 1차이면 직선이 될 거고 XY 관계식이 2차면 2차 함수 XY 관계식의 포물선, 타원, 쌍곡선, 원 이렇게 나타내주면 도형들이 그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P의 좌표를 x, y라 한다면 자, 벡터의 절대값이 씌워졌어. 자, 그래서 성분의 값을 읽어내기 위해서 전부 다 위치 벡터로 바꿀 겁니다. 자, 얘가 위치 벡터로 한번 바로 바꿔보자. 이거 얼마? 5a 플러스 마이너스 5p 5b 마이너스 5p 50 벡터 마이너스 5p 맞아요? 이걸 벡터의 뺄셈을 정리하면 5a 벡터 5b 벡터 50 벡터 5p 벡터가 3번 빼졌으니까 얼마? 이렇게 표현됩니다. 됐나? 자, 이때 이 벡터의 성분의 값을 나타내면 x 성분의 값을 모두 더해라. x 성분의 값 모두 더하면 마이너스 3인데 5p 벡터를 3배에서 빼니까 3을 곱해서 빼면 마이너스 3x. 자, y성분의 값을 y성분을 모두 더해주면 얼마? 12에서 5p 벡터에 3을 곱해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얼마? 3i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벡터의 절대값은 원점에서 이 중점까지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자, 굳이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식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 마이너스 3i의 괄호 밖의 제곱이 얼마다? 6 나왔을 것이다. 됐나? 자, 이것 정리합니다. 주어야,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게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꺼내면 자, 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3을 꺼내면 얼마냐면 y 마이너스 4가 돼서 제곱을 한다면 이건 얼마입니까? 9로 바꿔지죠. 그치?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이 근호 안에 있는 값은 9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 9배의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네. 말뜻 이해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바로 빼드리겠습니다. 자, 양변을 내가 여기서 제곱을 해버리면 근호가 벗겨져서 우변이 36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3을 꺼내고 제곱을 해버리면 9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을 꺼내서 제곱을 해버리면 9배의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돼서 얘가 36이 됩니다. 그러면 양변을 9로 약분해버리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얼마야? 4가 되겠죠? 그죠? xy 관계식이 무슨 도형을 이루고 있다? 원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얘가 한번 봐봐. 1년의 예를 들었지만 봐봐요. 1년의 예를 들었지만 벡터가 뭘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도형 원을 나타내버리고 있죠. 알겠죠? 그래서 도형들이 이와 같이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그 반대 다음 쪽을 한번 딱 넘겨보면 뭐 나왔어? 연습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연습 문제는 앞에서 했던 방법하고 똑같이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벡터의 성분을 딱 이렇게 끝내놓고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수업 내적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수업은 내적을 연습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저 유연아, 물 한 잔 마시고 와. 경빈아, 물 한 잔 마시고 와. 응?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그럼 이따 민서야, 수지원아, 그럼 내일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 응? 아까
아깝잖아. 근데 삼각함수 어디까지 풀어야 돼? 안 풀었어요. 플라마 숙제 없었어요, 삼각함수. 배운 게 있어야지. 삼각함수 문제 푼 게 없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나가고 오늘도 풀 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수험 같은 거 연습 많이 해놔. 어떻게? 이거 흘러버렸어. 뭐야 아, 이게? 괜찮아요. 그래? 나 이거 사탕인 줄 알았어. 진짜 너 이렇게 낚시를 던지니? 연약한 나에게. 까맣고 보이진 않는데. 뭐 까먹는 사탕인 줄 알고 그렇지. 이 사과야. 지원아, 네. 우리 봐봐, 민서랑 마찬가지야. 주어도
그 영상으로 아마 이야기가 들어가겠지. 봐봐. 1강, 2강, 3강을 다시 풀고 싶으면 선생님 프린트를 줄 거야. 근데 1강, 2강, 3강은 다시 꼭 풀어보라고. 알겠죠? 그건 일단 중간고사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1강, 2강, 3강을 3월 달에 기본을 다시 할 수는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것은 그날 배웠던 크딩 시간에 정리하고 끝내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 수업만 수업 시간에 이제 되살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강, 2강, 3강 배운 지가 됐으니까 그럼 무조건 연습을 해야 해. 우리 민서도 1강, 2강, 3강 끝나고 나서 연습 한 번도 안 했지. 그치? 시험 본다고 하니까 지금 강압에 의해서 뭐 한번 볼 듯 안 볼 듯 하지만 해야지. 지원이 1강, 2강, 3강 본 적 있어 없어? 그렇죠. 봐야죠. 수원이요.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같은 강의에서 같은 말을 쓰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질적일 수가 있니? 지금 이 시간에 기아를 이야기해야지 내가 수원을 이야기를 하겠니? 가원아 1강, 2강, 3강 본 적 있어 없어? 아니요. 본 적이 있겠지만 꼭 다시 풀어보려면은 풀려져 있으면 나한테 프린트를 달라고 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 알았죠? 그래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뭐 하냐면 얘들아 여기 봐봐. 과제물을 다시 풀면, 과제물까지 다시 풀면 좋은데 그렇게 시간이 허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본 수업에 있는 1강, 2강, 3강을 꼭 다시 프린트를 달라고 하면 내가 복사해 줄 테니까 다시 풀어봐야 해. 그렇지? 그때 3월 달에 가서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고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해놔야 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벡터의 내적입니다. 내적은 잘 보시고 내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벡터에서 이 내적 문제가 제일 어렵게 등장합니다. 자, 간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들어갈게. 자, 내적 한번 가볼게요. 아마 내적의 용어는 첫 시간이요. 처음 공부해서 설명하기가 너희들에게 힘들고 일단 내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표현되고 그걸 어디에다가 사용하는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벡터의 내적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말하는 걸 잘 들어야 한다. 어떤 두 개의 위치 벡터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만약에 위치 벡터가 있는데 반드시 시점이 일치된 두 개의 위치 벡터가 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다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용어 설명이 나옵니다. 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시점이 반드시 일치했을 때, 시점이 일치했을 때 화살표가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작은 각을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다라고 약속합니다. 알겠죠? 어떤 만약에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가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화살표가 이루고 있는 각은 이 각도 있고 이 각도 있지만 화살표가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작은 각을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라고 하자.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화살표가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작은 각이니까 각의 크기는 세타는 180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의 크기 세타는 어디에서 0에서 어디까지? 180도까지. 말뜻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무조건 뭐하자? 시점을 일치하자. 자, 시점을 일치해서
화살표가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작은 각을 구해내자. 알겠죠? 이게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줘야 할 게, 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여라. 자, 두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합산함수에서 두 함수를 합산하면 F함수하고 G함수가 합산하면 이렇게 표현해줬네. 그래서 G-서클 F 또는 그냥 뭐가 됩니까? F와 G의 합산함수. 그래서 벡터의 내적을 표현할 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표현할 때 A 뭐가 됩니까? 합산함수의 용어 도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다. A 벡터하고 A 내적 B라고 읽든가, A 내적 B라고 읽든가, 아니면 내적 AB 이렇게 읽든가. 알겠죠? 자,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나타내는 기호는 합성함수의 기호, 요 기호를 사용해서 내적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두 벡터의 내적은 각 벡터의 크기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어 있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준 것을 벡터의 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할 것은, 자, 첫 번째는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은 화살표가 시점이 일치했을 때 화살표가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작은 각을 각의 크기라 하고,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표현해 주지만 내적은 반드시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준 게 내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적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이 연두색을 이용해서 내적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다. 자, 그럼 이 내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 연습을 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이 벡터의 내적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자, B 벡터 자리에 제가 A 벡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은 B 벡터 자리에 A 벡터가 들어갔으니까 A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자, 그리고 나서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러면 A 벡터와 A 벡터가 서로 같으니까 결국 요 벡터가 두 번 지금 겹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될까? 0도가 되겠네.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안 배웠지만 코사인 0은 값이 1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코사인 0도는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연두색을 계산한 결과가 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할 것은, 자, 자기 자신의 내적은, 벡터는 자기 자신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하고 같고 절대값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내적하고 같다. 좌변을 우변, 우변을 좌변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 봐라. 앞전 시간에 벡터의 절대값이 주어지면 원점에서 중점까지의 거리를 구했던 거야. 알았죠? 그래서 벡터에 만약에 성분이 주어져 있으면, 성분이 주어졌을 때, 자, 절대값의 제곱은 원점에서 중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지만, 성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벡터의 성분이 나오지 않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은 성분이 없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적으로 바꾸는 방법. 알겠죠? 자, 그래서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내적하고 같다. 자, 자기 자신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하고 같다.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벡터는 내적 자체는 성립합니다. 뭐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실수에 대하여 분배법칙도 성립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벡터의 교환 결합법칙, 실수배에 대해서 분배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벡터의 절대값을 계산한 방법을 암기해놔야 합니다. 자, KA 벡터 플러스 얼마? LB 벡터. 벡터의 절대값을 모아여라, 제곱하여라. 자, 만약에 이 벡터의 성분의 값이 주어졌으면 원점에서 종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되겠네요. 근데 성분이 없어요. 성분이 없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안 나와. 그럴 때는 벡터의 절대값은 자기 자신의 내적으로 바꿔졌듯이 요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자, 연습시킬 테니까 잘 봐. LB 벡터 얼마야? 내적 KA 벡터 LB 벡터. 자,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내적하고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하나만 연습 잘해서 요령을 키우면 금방 익혀지니까 잘 봐. 자, 이 벡터를 내가 연산할 거야. 보세요. 시험 시간에 이렇게 연산할 수 없습니다. 자, 내적이니까 분배할 겁니다. 분배해요. 자, 그럼 K가 두 번 곱해졌고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을 정리하는 거야. A 내적 A 플러스 분배합니다. 분배하면 K와 L이 곱해졌고 A 내적 B 플러스 이제 이거 분배합니다. 분배하면 KL 다시 한번 A 내적 B 플러스 이걸 분배합니다. L의 제곱에다가 B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이렇게 정리돼요. 됐나? 그런데 자, 이걸 내가 정리하면 자기 자신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하고 같기 때문에 K의 제곱 A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KL A 내적 B나 KL A 내적 B나 같네요.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2KL A 내적 B 플러스 뒤에 거 정리하면 L의 제곱에다가 B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이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얘를 계산해 봤더니 얘는 뭐하고 같다? 잘 봐봐. 자, K의 제곱 우리 친구를 처음 배우니까 이거 봐요. 내적을 곱셈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잘 봐라. 내 입에서 내가 이렇게 읽어줄 거야. A 곱하기 A지. 그럼 이 말은 A 내적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곱합니다. 곱셈 공식 쓸 거예요. 앞에 거 제곱하세요. K의 제곱. 이건 실수니까 K의 제곱이야. A 곱하기 A야. 내적이니까 A 내적 A는 절대값의 제곱이 되구나. 플러스 곱셈 공식입니다. 자, 이 앞에 거 뒤에 거 얼마야? 2 곱하기 KL 곱하면 A 내적 곱하기 B. 내적이구나. A 내적 B 플러스 곱셈 공식 쓰면 뒤에 거 제곱하면 L의 제곱에 B 곱하기 B 내적이에요. 얼마가 됩니까? 절대값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좌변을 우변으로 바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이와 같은 분배 법칙들을 이용해서 내적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 신영아. 자, 봐봐, 얘들아. 자, 정리해 나간다. 자, 2a 플러스 3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요거 계산해봐, 신영아. 얼마? 4 곱하기 a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플러스 얼마? 12 a 내적 b 플러스 9의 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적을 한 번 더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유연이 한번 해볼래? 아니야? 그래? 그러면 얼마? 2a 벡터 플러스 3b 벡터 내적 a 마이너스 b 벡터의 내적. 윤호야, 불러. 네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그대로 써. 단지 천천히 계산해봐. 처음이니까. 얼마? 얼마예요? 그렇죠. 200 a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곱셈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2야? 플러스 3이야? 그럼 얼마? 플러스 a 내적 b. 됐어요? 그 다음에 곱해줍니다.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00 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됐어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을 계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식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간다, 얘들아. 자, 지원아, 불러. 절대값 a 벡터의 그래, 한두 번만 해보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였죠? 내적 A 벡터 a 벡터 내적 b 벡터 A 내적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절대값 예, 그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계속 분배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갑니다. 절대값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가온이 불러봐. 가온이도 불러보라. 얼마? 4의 절대값 a 벡터의 절대값. 절대값 a라고 듣지 말고 a 벡터의 절대값이라고 읽으세요. 그 다음에 얼마? 4의 얼마? 아니, 미안해, 못 들었어. 4의 a 내적 A 내적 B. 오케이? 그 다음에 제곱하면 D에 얼마? 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말뜻 아시겠어요? 내적이란 말이 처음 들어서 입에서 잘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내적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할 거. 얘들아, 봐봐. 자, 여기에서 꺼내는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자, 그럼 잘 봐봐. 내가 내적을 이렇게 표현해 줬다면, 만약에 내적이 벡터가 성분으로 주어지니까, 성분으로 주어지면 내적을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성분이 주어지면 그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이 어느 공식에서 나오냐면 삼각함수의 제일 마지막에 코사인 이법칙 공식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걸 알아야 꺼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 끝을 안 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알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 아래 제가 그냥 공식을 하나 적어줄 거예요. 아, 그 공식이 저 공식이 성립하는가 보나. 이런 전제 조건 아래 공식을 유도해 드릴 겁니다. 자, 간다. 자, 삼각형 OAB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 OAB가 있는데 A의 좌표는 A1, A2가 되고 B의 좌표는 B1과 B2가 됩니다. 이때 선분 OA와 선분 OB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원에서 우리가 코사인 이법칙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코사인 이법칙을 배웠는데 코사인 이법칙이 도대체 무슨 공식이냐? 그래서 코사인 이법칙이 이 공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분 OA, 선분 O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코사인 이법칙이에요. 수원에서. 근데 수원에서 배웠다는 전제 조건 아래 이 공식을 좀 설명해 줄 거야. 근데 요거 알고 있는 척 해. 자, 이와 같이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나이가 이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공식을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내용은 얼마가 되냐면 자, AB의 제곱이면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좀 잘 봐주세요. 자, A1-B1의 제곱 플러스 A2-B2의 제곱 우변 OA의 제곱이면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OB의 제곱 얼마가 되냐면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선분 OA와 선분 OB와 코사인 세타의 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려고 하지 마. 아, 있는가 보다 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 알았지? 자, 이제 나갑니다. A1의 제곱 없어지고 A2의 제곱 없어지고 B1의 제곱 B2의 제곱 B2의 제곱이 없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래놓고 우변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좌변으로 갈 겁니다. 자, 좌변으로 가면 얘는 얼마야? 정리하면 2배 선분 OA 선분 OB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자, 이걸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2 A1 B1 마이너스 2 A2 B2가 넘어옵니다. 얼마가 됩니까? 2배 A1 B1 플러스 2배 A2 B2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래가지고 양변에서 뭐가 없어지냐면 여기서 양변에서 2를 전부 다 약분합니다. 됐나? 자, 지원이한테 물어볼게요. 지원아, 내가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한다면 A 벡터의 절대값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거리예요? 본점에서 A까지. 이거 누구 소리야? 네가 전한 거 같은데? 거는 소리 아니야? 네가 걸고 있는 거 같은데?
안 걸어서? 자, A 벡터의 절대값은 뭐야? 어디서 어디까지 거리야? 원점에서 A. 그렇죠.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죠? 그죠? 이 말이 뭡니까? A 벡터의 절대값이에요. 자, 선분 OB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벡터의 절대값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이 결과가 A1, B1 플러스 A2, B2가 됩니다. 됐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암기할 세 번째 공식 보세요. 아, 좌변에 있는 벡터는 뭐야? 내적이잖아. 내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세 번째에서 암기할 공식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성분이 주어졌으면 내적은 얘를 이용하지만 성분이 만약에 주어졌을 때 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 주세요. 네, X성분끼리 곱해주고 X성분끼리 곱해주고 Y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이게 두 벡터의 내적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만약에 두 벡터가 성분이 주어졌다면 봐주세요. 코사인 세타만 남겨놓고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네,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자, 벡터의 내적 절대값은 얼마를 의미한다? OA 벡터의 절대값은 A1의 제곱, A2의 제곱이 되고 B 벡터의 절대값은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인데 분자에 있는 내적은 1번에 의하여 연두에 의하여 A1, B1 플러스 A2, B2가 돼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만약에 벡터에 성분이 주어지면 내적은 성분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주어지고 이때 성분이 주어졌을 때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 각에 대하여 코사인 값을 먼저 구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공식은 이 공식이 되는 겁니다. 말들 아시겠어요? 찰칵 찍어 놓으시면 내적이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된 문제를 한번 보러 간다. 그래서 일단 여기 한번 봐봐. 잠깐만.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자, 수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내적을 다시 보고 오세요 라고 제가 영상을 보내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한 30분 내지 20분이 소요되니까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는 이야기야. 알았지? 자, 이제 내적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자, 54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54번 문제.
자, 삼각형 OAB가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OAB가 있습니다. 자,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한번 봐보자.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했으니까, 자,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고, 이때 M은 선분 AB의 중점이 되니까 여기는 수직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내적을 계산해 줄 겁니다. 자, 내적 계산할 때 주의할 계산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자, 요거 보고 그대로 들어오세요. 요거 보고. 자, OA 벡터와 OB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여라. 자, 지원아. 맨날 이렇게 고개 돌리면 네가 눈에 띈다, 네 자리가. 자, OA 벡터하고 OB 벡터의 내적 불러. 내적을 구하려면 일단 크기가 먼저 들어와야 해. 얼마? 4 곱하기 계산하지 말고 그냥 놔야 돼. 얼마? A 벡터 절대값 그게 얼마야? 그게 얼마냐고. 2요. 2 OA 벡터의 절대값, OB 벡터의 절대값. 2. 자, 그런데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OA 벡터와 OB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몇 도예요? 60도요. 60도. 60도면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내적은 얼마가 된다? 2가 될 것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OA 벡터와 OM 벡터를 제가 구해볼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주어야 목소리 톤을 올려봐. OA 벡터와 OM 벡터의 내적을 한번 구해봐. 얼마? 크기 얼마다? OA 벡터의 크기가 2. OM 벡터의 크기는 루트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각의 크기는 몇 도야? OA 벡터와 OM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30도. 맞아요? 그래서 코사인 얼마? 30도. 자,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 돼서 내적을 정리하면 3 나오게 됩니다. 됐나? 자, 세 번째 OM 벡터와 AB 벡터의 내적을 구하러 갑니다. 자, 잠깐 봐주세요. 윤호야, 불러. 내적. 우리 친구 여기 같이 봐봐. 요 그림. OM 벡터와 AB 벡터의 내적 불러. 크기 얼마? 루트 3. 그래서 저 뒤에는 친구 안 들려요? 목소리가. 그 다음에 AB 벡터의 크기 2. 자, 우리 친구가 목소리 하는 걸 잘 들으세요. 그 다음 불러. 코사인 얼마? OA 벡터와 OM 벡터와 AB 벡터, OM 벡터와 AB 벡터 몇 도예요? OM 벡터는 분홍색, AB 벡터는 파란색. 몇 도가 될까? 90도죠. 시점을 일치시켜도 90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놈은 코사인 90도. 자, 코사인 90도가 0이기 때문에
내적은 얼마다? 0 나옵니다. 코사인 90도가 0이란 걸 지금 모르고 있으면 그냥 0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세요. 알겠죠? 삼각함수에서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민서야. 자, OA 벡터. 우리 친구를 여기 이제 잘 봐. OA 벡터 불러. 크기. OA 벡터 크기 2. AB 벡터 크기 얼마? 2. 자, 가게 크기 같이 봐봐. 가게 크기 몇 도? 60도가 아닙니다. OA 벡터와 AB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가게 크기를 구하여라. OA 벡터와 AB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가게 크기를 구하여라.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가게 크기는 시점을 뭐하자? 일치하자. 이게 60도가 아니죠. 시점을 일치하자. 시점을 일치하면 속으로 이렇게 시점이 일치됩니다. 됐어요? OA 벡터와 AB 벡터는 시점을 일치하면 요 벡터가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화살표가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작은 각을 각의 크기라 했으니까 화살표가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작은 각이니까 120도가 됩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각의 크기는 코사인 몇 도야? 120도. 오케이? 자, 코사인 120도가 자, 얼마의 값을 갖느냐?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내적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다. 자, 각의 크기 이라 봐봐. OA 벡터와 AB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120도인 거 알겠죠? 요거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내적을 계산하는 기본 계산 과정에서 각의 크기를 잘못 읽는다는 거야. 알았어? 꼭 연습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OA 벡터와 OA 벡터의 내적을 구하여라. 자기 자신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이야. 얘는 OA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이 된다. OA 벡터의 크기가 2니까 제곱하니까 얼마? 4가 될 것이다. 아시겠어요? 내적 계산하는 거 연습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자, 어디 하면 뭐냐면, 확인 체크 6번을 가서, 56번을 가서, 벡터의 내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뭐가 있냐면 정육각형이 있다. 자, 정육각형을 표현해주면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이 있다. 자, 정육각형이 있으면 항상 가장 긴 대각선을 연결한다. 아예 습관적으로.
자, 가장 긴 대각선을 연결해 놓고, 자, 내적이어서 연결한 게 아니라 항상 정육각형을 상대하는 방법이 가장 긴 대각선을 연결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F2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여라. 2번은 AC 벡터, AD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여라. 3번 BC 벡터, DB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여라. 4번 AD 벡터, 내적 얼마? EB 벡터. 자, 내적을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얘들아. 이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을 자유자리로 하셔야 합니다. 그림에서. 자, BA 벡터와 FE 벡터, 이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여라. 자, 간다. 당연히 두 벡터의 길이는 2가 되니까 2 곱하기 2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구해야겠네. 자, 이 벡터와 이 벡터는 평행 이동을 한다면 이 벡터가 돼서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은 이 각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각의 크기는 코사인 얼마? 120도.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C 벡터와 AD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여라. 자, 간다. AC 벡터와 AD 벡터의 내적. 다음에 이 벡터는요,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AC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이거든요. 그게 내적의 다른 뜻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 연속 각의 크기를 구하러 가기 때문에 하나씩 제가 읽어줄게요. AC 벡터의 크기.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자, 60도야. 2대 1대 루트 3. 요 길이는 루트 3이 되겠네요. 2배가 되니까 2 루트 3. 자, AC 벡터의 크기는 2 루트 3. AD 벡터의 크기는 4에다가 여기가 몇 도야? 화살표가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작은 각이니까 30도. 그래서 코사인 30도가 내적. 됐어요? 자, 민서가 한번 더 해볼까? 민서야, BC 벡터. BC 벡터. BC 벡터와 DB 벡터. BC 벡터와 DB 벡터. BC 벡터와 DB 벡터. 불러. 크기 얼마? 하나는 2에다가 또 하나는 2 루트 3에다가 요건 2에다가 요건 2 루트 3이네. 각의 크기가 몇 도일까? 그렇죠. 여기가 30도죠? 그제? 30도인데 요 각의 크기가 아니야. 요 벡터의 시점은 일치하니까 요 별을 내리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각의 크기는 이 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의 크기가 30도가 아니라 코사인 120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가보자. 민서야, AD 벡터 보라색입니다. AD 벡터 이 벡터에다가 이 B 벡터. 자, 이 벡터 보라색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길이는 4 곱하기 4에다가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될까요? 몇 도? 못 들어서 그래? 120도.
120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시점을 일치해야 해. 시점을 일치하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이동해야 합니다. 요놈 놔두고 요놈 이동할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은 요 벡터의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켜 놓으면 화살표가 이루고 있는 각도 각이니까 이 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도가 된다? 코사인 120도가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적 설명만 하고 문제를 안 들어갔는데 내적을 계산할 때 일단 봐봐. 가장 많은 처음 배우니까 가장 많은 실수는 각의 크기 측정하는 거야. 말뜻 아시겠어요? 네, 각의 크기 세타의 값 찾는 방법을 연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이 내용까지 제가 진행을 해 나갈게요. 유연아, 책 답지. 김빈아, 이리 와.